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인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주관을 공부하면서 천지가 우주 일련을 통해 인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농사의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관법 중에서 제3법인 인간관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우주 가을철에 열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정님께서 인간관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인간관은 일단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한테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인가?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관인데, 그 상제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근본 가르침은 이제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우주 이법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인문학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이제 후천 개벽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 계신 상제님의 인간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개벽기에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연의 어떤 법칙도 보면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 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신명과 인간, 만물이 이제 생명의 그런 자리를 이제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을 개벽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이고요. 인간관의 가장 중심에는 그 원시 반본이 이제 가장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 지침으로서 이제 보온과 해온과 상생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포정님 말씀에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 천지인 3계에서 인간은 천지의 열매로서 우주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시대는 후천 개벽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이렇게 생명이 이 뿌리로 돌아가야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의 이제 섭리가 뭐냐? 이것이 이제 원시 반본입니다. 원시 반본이고, 이 상제님께서 이 원시 반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가을에 열매만 맺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열어주신 그 이념이 이 보온과 해원, 상생의 그런 이념입니다. 이런 실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가을에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천 가을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후천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 상제님의 새 세상은 후천 개벽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후천 개벽 사상, 그 다음에 정음 정량을 바탕으로 해서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남녀 동권 사상, 그 다음에 신명과 인간이 함께 사는, 하늘에 있는 조상들과 자손이 함께 사는 신인 합일의 이런 사상, 그리고 그 진법 사상, 이런 또 이 도덕률의 원시 반본을 얘기하는 군사부 일체 사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는 후천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마무리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상들은 상제님의 입장에서는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어떤 그 좌표를 역사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 70억 인류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그 구원의 좌표를 충실히 반드시 실천을 해야 우리가 후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상대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이 인간론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는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에는 가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알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을 천지가 어떤 세상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가을의 근본 정신을 원시반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시반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자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면은 원자는 이제 근원 원자고요. 시자는 이제 처음 시자고. 그래서 원시만 풀면은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찾는다는 뜻이 되겠죠. 시원을 찾는다는 뜻인데 그 원자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근원을 살핀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그 시자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그 시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 발본색원하는 어떤 차원의 시초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개인의 역사든 간에 인류의 역사든 간에 그 시원이 되는 때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처음을 그 원시반본의 시자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본은 이제 돌이킬 반자에다가 근본 본자인데 이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반본이라고 하면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원의 어떤 창조적인 뿌리를 바르게 이제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라서 그게 뭐 시원으로 회귀하는 차원의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두통으로 이렇게 환자가 왔는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CT를 찍어 보거든요. 근데 CT를 찍었더니 덩어리가 있어요. 뇌종양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원인인가 싶지만 알고 봤더니 폐에 있던 폐암이 이제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반본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전이 되기 전에 원발 병소까지 찾아내는 게 원시반본. 그걸 찾아내서 도려내는 그 행위가 이제 원시반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 하는 시대라고 하셨고요. 도전에 딱 1편 1장을 펼치면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사셨다고 강세 목적 자체가 원시반본임을 이제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시반본하면 선뜻 단어만 가지고 보면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시온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간다. 뭐 또는 시온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제님께서 사용하신 수로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반본을 설명하면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애랑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애를 이제 그네를 태우면 밀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미는 거지만 앞으로 멀리 나가려면은 뒤로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뒤로 간 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추 운동이란 게 뒤로 높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로 회귀하거나 우리 뭐 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뒤로 돌아가는 목적은 뒤로 더 그대로 갈수록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네를 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놀란 적이 있는데 상제님이 원시반본도 그런 겁니다. 더 정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진보된, 정말 완성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고의 황금 시절 문명까지 돌아가서 그 원형 유전자를 가지고 미래를 여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시반본의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 혈통 속에 녹아 있으니까 우리 뭐 설날이나 이제 한가위가 되면은 그렇게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족이 지구본을 돌려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 근원이 되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우리 민족 대이동은 원시반본의 아주 도도한 물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그 혈통과 다르게 우리 한민족은 또 족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성씨가 어디가 되고 본관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식물에 가깝다. 왜? 뿌리를 인식하잖아요. 식물은 뿌리를 받고 사니까 뿌리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게 인식이 될 텐데, 동물인 인간은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내 뿌리에 대한 각성이 있으니까
역사를 써내리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찬란한 지금 문명까지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물고기를 통한 원시반본의 섭리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저 이제 강릉 고향에 살 때 바로 앞에 남대천이 있어서 그때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그냥 물가에서 놀면 될 텐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연어의 그런 고향 회귀라는 그런 것처럼 연어라는 물고기도 강에서 태어나 살다가 수년간 바다에 살거든요. 그러다가 산란을 위해서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 또한 물고기의 원시반본의 섭리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자성어의 뭐 수구초심이다라는 말도 있죠. 여우는 죽을 때 구름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두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또한 누구든지 뭐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시반문의 섭리를 통한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생명이 이렇게 원시반복하는 이치를 한 그루의 그 나무가 1년 동안 그 생장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기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나무는 봄이 되면 뿌리에서 그 나무의 이 수액을 빨아 올려서 이제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우고 나서 여름이 되면 이 기운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뻗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지엽을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서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이 되면은 이 생장의 시간을 반드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시 그 진액을 뿌리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변화의 방향이 역전이 되게 되죠. 그렇게 뿌리로 진액을 돌리는 반면에 이 초목의 존재 이유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가을의 그런 원시 반본에 담겨 있는 그런 자연의 이런 변화를 보면 이 원시 반본을 통해서 즉 뿌리를 찾음으로써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새봄의 씨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모든 생명체는 천지 부모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성 때문에 생장 과정에서는 뿌리에서 줄기로 이 변화의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가면 그것이 역전되어서 다시 뿌리를 찾음으로써 내가 열매가 되어서 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것이 이 대자연의 현재 살아있는 몸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 맺고 뿌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연상하면 소사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식물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시반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원시반본이라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안의 모든 절대 법칙이니까 그 중에 인간도 그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에 대한 각성이 좀 중요한 거죠. 이제 선천의 분열 성장기를 이제 마쳤고 이제 가을철에 동서통일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우주사의 대전환기인데 이때에는 원시반반의 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상자님께서 주제하시는 도는 인간과 우주가 이제 생겨나기 이전에 절대짜리인데 그 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천지 이루리라고 하는 거는 생장 염장하는 사시 변화를 무한히 이렇게 열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여름철 말기까지 와서 이제는 추살이라고 하는 엄정한 이런 심판의 시간대에 와 있거든요. 한 그루 나무를 이 가을에 보다 보면은 저렇게 푸르렀던 나무가 붉게 물든 다음에 설이 치고 나면은 낙엽이 돼 버리는데 저거를 그대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열매가 되고 누구는 저렇게 낙엽이 되느냐? 결국 뿌리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되고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허망하게 소멸하고 마는 거라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아주 준엄하게 내려주신 천명이 뭐냐면 오직 뿌리로 돌아가는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길을 따라야 산다. 이 법칙을 벗어나면 누구도 살지 못한다. 그거는 70억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절대 법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죽하면은 그 물샐 틈 없이 짜놓은 도수니까 죽자 살자 따라가라고 원시반멜 도수에 따라서 가을로 열매 맺는 거는 아주 예외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가을의 대운은 무국대운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정심수도에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고 누차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 이제 가을철에 상제님의 어떤 아주 절대적인 어떤 당부셨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개벽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궁극 목적이 된다.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자연의 구원의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시 반본의 이 정신을 절대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 드리고요. 정도사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모든 생명도 유한하다. 그러나 그 유한한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원시 반본이다.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단절된다. 이 말씀 속에 그 원시 인간이 반드시 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반드시 원시 반본해야 이 가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천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존재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 섭리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식물이 원시 반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액을 뿌리로 되돌려야 된다는 그 말씀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